와르르, 차르륵 가방 안에 물건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친척 50명이 지켜보는 거실이었죠. 립스틱, 지갑, 손수건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금빛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 대통령 표창장,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친척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하영 팀장님,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친척들 50명 앞에서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에게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날 사흘 전 수요일 새벽 4시 경기도 일산 아파트 주방에서 윤하영은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에 얼룩진 앞치마, 땀이 뚝뚝 떨어지는 이마, 싱크대 옆엔 썰어야 할 채소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냉장고 메모지, 잡채 50인분, 갈비찜 50인분, 전 5가지 50인분, 모자라면 알지? 50인분. 하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 전부를 불러 잔치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강민우였죠. 벌써 일어났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 하영이 칼질을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이미 깼는데. 민우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어요.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오늘까지 절반은 끝내래. 최대한 빨리.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엄마가 뭐라 했잖아. 민우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 전 종류 추가됐대.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재료 없으면 마트 가. 지금 새벽 4시인데 아침에 가면 되잖아. 청소도 해야 되고. 민우는 하품을 하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은 칼을 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엔 프라이팬에 데인 자국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삼켰어요. 다시 칼을 들었죠. 당근을 얇게 썰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6시 하영은 목을 돌렸습니다. 뻐근했어요. 재료를 확인했죠. 당면이 떨어지고 부추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알람, 오전 7시 마트, 오전 9시 청소. 하영은 앞치마를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전 7시 마트에서 당면, 부추, 김치, 동태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화장실, 거실, 안방.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이가 들어왔어요. 명품 코트에 하이힐을 신은 채였죠. 청소 다 했어? 네, 어머니. 순이는 신발장 위를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먼지 있네. 이게 청소한 거야? 다시 닦겠습니다. 순이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확인했어요. 재료는 다 샀고? 네. 음식은? 오늘 저녁까지 절반 완성하겠습니다. 순이는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대로 해. 친척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네, 어머니. 순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차 좀 줘. 녹차로. 하영은 물을 끓이고 녹차를 우렸어요. 가져갔죠. 순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미지근해. 뜨겁게 다시. 죄송합니다. 하영은 물을 다시 끓였습니다. 새로 우려 가져갔어요. 순이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네. 넌 일이나 해. 네. 하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순이는 TV를 봤습니다. 하영은 칼질을 했죠. 오후 2시 순이가 일어났어요. 나간다. 저녁에 확인하러 올 거야. 네,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하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하영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설날 하루 전 금요일 저녁 6시 하영은 주방에서 잡채를 볶고 있었습니다. 이틀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조금 짠가? 물을 조금 더했습니다. 다시 맛을 봤죠. 괜찮았어요.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오후 7시 순이가 왔어요. 잡채 다 됐다며? 순이는 젓가락으로 한 입 넣었습니다. 씹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내나? 물을 넣었는데 맛없어. 순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잡채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10분 후 하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척 단톡방이었습니다. 잡채 사진 밑에 글이 있었죠. 며느리가 음식도 제대로 못하네요. 내일 걱정이에요.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큰고모 어머나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작은 아주머니 요즘 애들은 요리를 안 배워서 사촌형 형수님 파이팅. 이모 순이야 고생 많다. 하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거실로 갔죠. 민우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우 씨, 이것 좀. 하영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화면을 봤어요. 스크롤을 내렸죠. 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이렇게 엄마가 올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내일 잘하면 돼. 민우는 핸드폰을 돌려주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 섰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하영아, 내일 아침 7시까지 음식 마무리. 그 잡채는 버려. 내일 새로 만들어.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틀간 밤새워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하영은 잡채 그릇을 들었어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기울였죠. 잡채가 쏟아져 내렸어요. 텅 빈 그릇만 남았습니다. 하영은 싱크대에 그릇을 놓고 물을 틀었어요.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화상 자국에 물이 스며들어 따가웠죠. 밤 11시 하영은 다시 재료를 꺼냈습니다. 당면, 채소, 고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거실에선 민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주방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하영은 당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어요. 큰고모 순이야. 내일 기대된다. 며느리 실력 제대로 봐야지. 하영은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채소를 썰기 시작했죠. 새벽 1시 새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맛을 봤어요. 이번엔 딱 맞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에 등을 기댔죠. 조용한 주방,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새벽 2시 하영은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죠. 내일이면 끝이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하영은 눈을 떴습니다. 2시간 잤지만 일어나야 했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영에게 명절은 없었습니다. 견뎌야 할 하루일 뿐이었죠. 설날 당일 토요일 아침 6시 하영은 시댁 거실에서 마지막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잡채, 갈비찜, 전 5가지, 나물 10가지가 가득했어요. 손등엔 화상 자국, 눈 밑엔 다크서클. 사흘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큰고모, 작은아주머니, 사촌들, 이모, 외삼촌. 50명이 거실을 채웠죠. 순이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식 많이 준비했어요. 친척들이 테이블을 봤어요. 우와, 대단한데? 역시 순이 시집은 달라. 순이가 하영을 불렀습니다. 하영아, 인사해. 하영이 나왔어요. 낡은 원피스 차림이었죠. 친척들이 하영을 봤습니다. 큰고모가 물었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학은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죠. 어머, 작은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공부는 못해도 손은 좀 써요. 이 음식 다 혼자 만들었거든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12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잡채 맛있네. 갈비찜도 괜찮은데? 큰 고모가 말했어요. 순이야, 그런데 단톡방에 올린 거 어제 잡채 망쳤다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가 웃었어요. 아, 그거요? 처음엔 너무 짜서 버렸어요. 다시 만들게 했죠. 친척들이 하영을 봤습니다. 작은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밤새 다시 만들었겠네. 고생했어. 조롱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오후 1시 순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세배 시간이에요. 친척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영아, 너부터. 하영이 나왔습니다. 순이 앞에 섰죠. 앉아서 해. 하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대로 해. 친척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 하영은 허리를 숙였어요.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순이가 말했어요. 그래, 올해는 좀 제대로 살아라. 작년엔 실수투성이었잖아.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큰 고모님께도 인사드려. 하영은 큰 고모 앞으로 갔어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고모가 말했어요. 그래, 시집살이 힘들지? 그래도 참아야지.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작은 아주머니, 이모, 외삼촌. 하영은 50명 앞에서 차례로 절을 올렸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굳었죠. 마지막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하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부엌 가서 설거지해. 그릇이 많을 거야. 네, 어머니. 아, 바닥에 음식 떨어진 거 치워. 지저분하게. 하영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5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거실 한쪽 민우가 사촌들과 소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하영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에 행주가 쥐어져 있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순이가 하영의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거 내 거지? 거실에 놔두지 말고 치워. 순이가 가방을 흔들었습니다. 지퍼가 열렸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으로 친척 50명이 보는 앞에서 립스틱, 지갑, 손수건이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금빛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 대통령 표창장,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큰 고모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읽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표창장, 국정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국정원, 표창장, 큰 고모가 계속 읽었습니다. 윤하영, VIP 경호팀, 팀장, 순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하영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는 표창장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우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깔끔한 정장에 청와대 경호실 배지.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순이가 달려왔어요. 표창장을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차장님, 어서 오세요.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청와대 경호실 차장님이세요.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청와대? 이정희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입구에 하영이 보였어요. 무릎 꿇은 채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 이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하영, 팀장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희는 하영 앞으로 걸어갔어요.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윤하영 팀장님, 팀장님 아니십니까?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팀장, 이정희는 허리를 숙인 채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정희입니다. 하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행주를 내려놨어요. 이 차장, 이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큰 고모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팀장이 뭔데요? 이정희가 친척들을 돌아봤습니다. 윤하영 팀장님은
국정원 VIP 경호팀 팀장이셨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국정원 경호팀 팀장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직접 담당하셨죠. 저는 팀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순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작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표창장이 이정희가 바닥에 표창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 친척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정희가 하영을 받습니다.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대통령 일정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006년 해외 순방 때였습니다. 팀장님께서 폭발물을 발견하셨죠. 친척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팀장님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수행원 전원을 구하셨어요. 이정희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영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아. 하영이 순이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민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영은 앞치마를 풀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떨리는 눈으로 하영을 봤어요.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영아,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윤하영입니다. 국정원 VIP 경호팀 전 팀장.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영은 이정희를 봤습니다. 이 차장, 밖에서 이야기 좀 하죠. 예, 팀장님.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영아, 잠깐. 하영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영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정희가 따라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정적만 남았어요. 친척 50명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엔 대통령 표창장, 순이는 소파에 앉은 채 테이블 위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앞치마. 그녀가 하녀처럼 부렸던 며느리는 국가가 인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영원히. 하영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정희가 옆에서 걸었어요. 팀장님, 차 태워드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모텔. 아무데나요. 제 아는 곳이 있습니다. 30분 후 강남 오피스텔 앞에 섰어요. 제가 예비로 얻어둔 곳입니다. 당분간 쓰십시오. 이정희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오피스텔로 올라갔습니다.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하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네, 윤하영입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전 제 재산만 돌려받겠습니다. 3억이요.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같은 시각 민우는 순이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이혼 서류가 왔어. 순이는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정원 팀장을. 말이 끊겼어요. 이틀 후 하영은 이정희를 만났습니다. 강남 카페였어요. 팀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시 일하고 싶어요. 민간 보안회사요. 이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이 차장, 팀장님이라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정희가 말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회사면 어떨까요? 여성 경호원 양성. 하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처럼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 좋습니다. 해보죠. 한 달 후 강남 건물 3층에 간판이 걸렸어요. 윤하영 시큐리티. 하영은 빈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윤 선생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분할 금액도 입금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정희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지원자가 벌써 10명입니다. 10명? 경력 단절, 여성, 경우 경력자, 무술 유단자, 면접 보죠. 다음 날, 첫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앉으세요. 하영이 이력서를 봤어요. 경우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5년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만뒀어요. 왜 다시 시작하려고요? 민정이 망설였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하영이 민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이정희가 말했어요. 오늘 5명 뽑으셨네요. 다들 좋았어요. 기회만 있으면 빛날 사람들이죠. 팀장님처럼요. 하영이 웃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하영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윤하영 시큐리티 교육 커리큘럼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윤하영 대표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하영 시큐리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남 건물 3층 전체가 사무실이 됐죠. 하영은 교육장에 서 있었어요. 경우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교육생 10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정 팀장, 실전 훈련 시작하세요. 네, 대표님. 민정이 앞으로 나왔어요. 6개월 만에 팀장이 됐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하영은 대표실로 올라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요? 박순희 씨와 강민우 씨라고. 하영의 손이 멈췄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희와 민우가 들어왔어요. 6개월 만이었죠. 둘 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영아, 윤하영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이야기 좀. 할 이야기 없는데요. 민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하영 씨, 우리 다시 뭘 하자는 건가요? 하영이 민우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매일. 하영이 순희를 봤습니다. 순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표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하영이 일어섰습니다. 6개월 전 50명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순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대학도 못 나왔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바닥 닦으라고 하셨죠? 무릎 꿇으라고. 미안해. 그때 남편은 뭐 했죠? 하영이 민우를 봤어요. 소주 마시며 웃고 계셨죠?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달랐을까요? 하영 씨, 아니에요. 안 달라졌을 거예요. 하영이 창밖을 봤어요. 당신들은 제가 국정원 팀장이란 걸 알고 나서야 후회했어요. 순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요? 정말 시골 출신이었으면? 하영이 두 사람을 봤어요. 그래도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순희와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앉았습니다. 돌아가세요. 하영아, 제발. 윤하영 대표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순희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하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거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순희가 얼어붙었어요. 하영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님, 손님 나가시게 해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하영이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6개월 전 제가 바닥 닦을 때 주신 기회가 있었나요? 민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가세요. 순희와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정희가 들어왔어요.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영이 웃었습니다. 오후에 대기업 미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은 서류를 펼쳤어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죠. 설날 사진, 바닥에 무릎 꿇은 자신. 하영은 그 사진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새 사진을 찍었습니다. 창밖 야경과 함께 윤하영 시큐리티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장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노트북을 켰어요. 내일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하영의 사무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불빛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윤하영 시큐리티는 국내 최고의 여성 경호업체가 됐어요. 직원은 50명, 강남 5층 건물 전체가 본사였죠. 하영은 5층 대표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 대표님, KBS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정팀장이었어요. 여성 경호원 특집 방송이래요. 좋아요. 수락하세요. 이틀 후 KBS 스튜디오. 윤하영 대표님, 1년 만에 국내 최고 업체가 되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꿈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네. 결혼, 육아로 경력을 중단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분들이죠. 대표님도 그러셨나요? 하영이 잠시 멈췄어요. 네. 저도 모든 걸 내려놓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한 사람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하영은 2층 교육장에 들렀어요. 신입 교육생 20명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민정이 가르치고 있었죠. 하영이 들어서자 교육생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훈련이 끝나고 한 교육생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대표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있고. 하영이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이정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차장님 덕분입니다. 이정희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참, 청와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청와대요? 여성 경호원 양성 교육을 저희 회사에 맡기고 싶다고요. 하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부 차원에서 여성 경호 인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1년 전 바닥을 닦던 자신, 무릎을 꿇던 자신, 그리고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 윤하영 시큐리티가 청와대 여성 경호원 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표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영이 교육생들을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영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하영 시큐리티 간판과 함께 메시지를 썼어요. 엄마, 해냈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보내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설날이 떠올랐어요. 바닥을 닦던 순간, 무릎을 꿇던 순간, 문을 나서던 순간,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 기억은 힘이 됐어요. 상처가 아니라. 하영은 교육장으로 향했어요. 민정팀장, 내일 교육 준비됐나요? 네, 대표님. 하영은 교육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경호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영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영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신처럼 넘어졌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하영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윤하영 시큐리티는 해외로 진출했어요. 싱가포르, 홍콩, 도쿄에 지사를 냈습니다. 직원은 100명이 넘었죠. 하영은 대표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 여성 경호 전문가상, 노크 소리,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이름을 안 말씀하셨는데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들어왔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순이는 더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도 굽었죠. 하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다는 말. 하러 왔어. 2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알아. 용서받으려는 거 아니야. 순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이거 내가 두고 간 거야. 하영이 앞치마를 봤어요. 설날 테이블에 놓고 나왔던 것. 2년간 버리지 못했어.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뭘 했는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알겠습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제 가보세요.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하영은 앞치마를 들여다봤습니다. 얼룩진 자국, 낡은 천. 하영은 일어섰어요.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다음 날 교육장, 새 교육생 30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영이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꿈을 포기했던 분들이죠.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육아, 나이, 학벌.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새로 시작합니다.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도 힘든 시기가 있으셨나요? 하영이 웃었습니다. 있었죠. 모든 걸 잃었던 적도 있었고요. 교육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하영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국제협회 초청 수락하셨습니까? 네, 가기로 했어요. 2년 전 팀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 확신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실 거라고. 이 차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팀장님의 힘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전경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이 있었어요. 하영은 표창장을 꺼냈어요.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었죠. 그 옆에 새 액자를 걸었어요. 아시아 최고 여성 경호 전문가상. 2개의 상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하영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사진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일어섰고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물이었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하영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하영 시큐리티 간판도 환하게 켜져 있었죠. 하영은 웃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윤하영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한 아름다운 시작.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